무덤을 이장하거나 없애는 행위를 파묘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묘지 이장 전문 업체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연자분은 묘지 이장 전문 업체에서 다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덤들을 파묘해왔지만 아직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방치된 무용고묘를 파묘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고 해요. 무용고묘는 말 그대로 주인이 없거나 주인을 찾을 수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무덤을 말합니다. 보통 대개 수십 년간 방치되었고 무용고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파묘를 한다고 합니다. 당시 사연자분이 파묘 의뢰를 받았던 사연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의뢰자가 산으로 둘러싸인 땅을 토지 개발 목적으로 매입했는데 토지 매매 후 개발 중에 그 땅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묘지 2기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땅을 매도했던 원래 기존의 땅 주인도 산에서 발견된 무용고 묘들의 정체에 대해선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관할 담당 공무원의 현지 심사를 거쳐 무용고 묘의 관리 상태, 벌초 및 사초 등을 확인했고 또한 마을 주민들을 탐문하여 연고자 유무 등을 면밀히 확인한 결과 무연무효로 추정되어 허가 신청이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정해진 기간 동안 묘지의 주인을 찾는 공고를 냈고 이후 파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무용고묘를 파묘하려던 묘지장 업체들이 도중에 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 하면 어찌된 영문인지 하나같이 말하길 회피하며 다른 업체를 알아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연자분은 모두가 회피하는 파묘 의뢰를 받게 된 거죠. 물론 주변에서의 극심한 만류도 있었습니다. 앞서 포기한 묘지 업체들도 분명 파묘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닐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연자분은 나름 강심장이어서 딱히 두렵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도 역시 대수롭지 않게 별다른 시답지 않은 이유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고 지를 포기했겠지 정도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늘 하던 대로 무용고묘를 파묘하기 위해 장비를 챙겨서 산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느꼈던 첫인상은 산길이 험했고 유독 안개가 많았다고 해요. 한편으론 기분 탓인지 괜히 안개가 찝찝하게 느껴질 정도로 자욱해서 내심 슬슬 불안하기도 하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 이른 새벽에 산길을 오르는데 어디서 여자 울음소리 같은 게 잠깐 들렸대요. 같이 산길을 올랐던 일행들도 모두 그 울음소리를 들었고 동시에 모두 의아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이 장난으로 귀신인가 농담을 했고 일행들은 세상에 귀신이 어디에 있냐면서 받아쳤대요. 왜냐하면 그때 그 사연자분과 일행들이 추측했을 때 토지 개발을 반대하는 쪽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파묘를 하는 것을 회방을 놓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대놓고 방해하진 않고 공포감을 조성해서 스스로 포기하게끔 간접적으로 회방을 놓고 있겠거니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사연자분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사연자분은 일행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먼저 그렇게 말을 꺼냈는데 실제로 자료들을 살펴봤을 땐 토지 개발 반대 진영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이 그 산에서 울음소리를 막상 들었을 때 마을에 정신 나간 여자분이 산속에서 울고 계시나 그 정도로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사연자분이 어렸을 때 자기 마을에도 그런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잔 항상 동네를 돌며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신경으로 사연자분은 무용고 묘들에 도착했고 도착해서 살펴보니 묘지들은 울창한 잡초에 둘러싸여 좋기 20-30년간은 관리되지 않은 모양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묘지들의 귀퉁이엔 굴삭기로 파헤친 흔적들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앞서 중도 포기한 업체들이 파묘를 시도하다가 멈춘 흔적인 것 같았대요. 그걸 본 일행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아직 얼마 파지도 않았네.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사연자분도 곰곰이 묘지들을 살펴봤다고 해요. 그다지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일행이 갑자기 당황하며 말하더래요. 근데 여기 휴대폰이 안 터지네. 요새도 이런 것이 있나? 워낙 산골짜기이고 험한 동네였고 외진 산속이긴 했지만 휴대폰 통신 장애는 극히 드문 케이스라 사연자분도 적잖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뭐 어찌됐든 산에 이렇게 올라온 이상 파묘 작업은 예상대로 해야 했기에 다들 험한 산길을 오른다고 고생해서 잠깐 쉬다가 일을 시작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각자 흩어져서 볼일을 봤대요. 한쪽에 쭈그려 앉아 쉬는 사람들, 다른 쪽에서 담배 피는 사람, 멀리서 소변 보는 사람, 그렇게 나눠졌는데 그때 갑자기 끔찍한 비명이 들렸다는 겁니다. 사연자분이 놀래서 확인해 보니까 구석 끝에서 소변을 보던 사람이 발을 헛디뎌 비탈길을 굴러 저 깊은 밑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밑으로 떨어진 사람은 크게 부상을 입었고 상황을 수습한다고 그날은 작업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친 사람은 병원에 입원했고 사연자분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대요. 그러니 그 부상을 입은 사람이 말하길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흐릿해졌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서 사연자분과 동료들은 긴가민가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몇몇 일행들이 뜻밖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자의 울음소리를 또 들었는데 그것이 웃음과 울음이 동시에 섞인 기괴한 소리였고 중간중간 짐승 소리도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산속에서 그 일을 겪고 나눈 후 극심한 두통과 속이 메스껍고 기분이 오묘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상을 겪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연자분과 몇몇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미신을 불신했던 사람들조차도 다음날 있을 파묘 작업에 동참하길 어느 순간부터 망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초자연적인 현상, 귀신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고 누군가 골탕을 먹이려고 장난을 치고 있다고요. 사연자분은 여전히 두려움도 없고 무섭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겪어보지 않아서 남일처럼 모르는 소리 한다는 식의 볼멘 소리도 나왔대요. 그래서 별 수 없이 사연자분은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만 인원을 대폭 축소하여 다시 그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어제와 비슷한 시간대와 날씨였고 문제의 묘지를 다시 찾았을 때 순간 사연자분이 뭔가를 봤다고 합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자신들을 훔쳐보고 있는 것 같은 묘한 눈빛을 말이죠. 그 즉시 사연자분과 일행들이 흩어져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건 분명 그 여자 울음소리를 내는 해방꾼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이죠. 그렇게 얼마간 산을 수색하다가 사연자분이 한 허름한 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나무 판자로 엉성하게 만들어진 집이었는데 산속에 웬 집이 있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여자 노숙자거나 소위 말하는 자연인이 산속에서 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산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자기 집터가 사라지는 게 두려웠고 그래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싶었더랬죠. 그렇게 사연자분이 나무 판자로 된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인기척을 느끼고 안에서 사람이 나오더래요. 예상대로 그 여자 노숙인 또는 자연인 같은 사람이 걸어 나왔는데 여자였고 자연인이 사연자를 보며 말을 하더래요. 누구시냐고. 그래서 사연자분이 이런저런 상황을 말하니 그 자연인은 자기는 절대 그런 적 없다며 강하게 부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이 개발되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면서요. 사연자분은 100% 믿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몰아세울 수도 없었대요. 그런 와중에 그 자연인이 꽤나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연고 묘지가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죠. 그 자연인이 이 산속에서 수십 년간 지냈는데 처음에 산에 들어왔을 때 무용고 묘지는 원래 한 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원래 있던 무용고 묘지 옆에 무덤이 하나 더 추가로 생겼고 그렇게 총 2개가 됐대요.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방치된 묘지 바로 옆에 새로 산소를 만들 이유가 있겠냐는 겁니다. 또한 심지어 그 새로 만든 묘지는 새 잔디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흉물스러운 그 잡초 잔디를 끌어 모아서 묘지 봉분을 동그랗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인의 말은 그 묘지가 위장된 위장묘지라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어느 날 시체를 안매장한 것 같은데 묘지로 감쪽같이 위장한 것 같다. 그래서 사연자분이 잠자코 듣다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니 저기요, 위장묘지라고요? 누가 안매장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합니까? 뭔 발상의 전환도 아니고, 아니 대놓고 시체 묻었다고 어디 뭐 광고하나요? 아줌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거 방해하는 거 맞네. 혹시 아침 대바람부터 약주하셨어요? 그러자 그 자연인이 얼굴이 붉어지면서 막 반박을 했대요. 산속에서 땅을 파서 웬 유골이 튀어나오면 그건 경찰 수사 대상이고 누가 봐도 그냥 생긴 모양이 무덤이라면, 근데 그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없다면 그건 그냥 무용고묘 처리 대상이 아니냐고. 또 세상이 어디 상식대로 돌아가냐고. 위장이온, 위장살인이 판을 치는데 위장묘지라고 없을 이유가 있겠냐. 그렇게 사연자분과 자연인이 언쟁을 계속했대요. 사연자분이 자연인에게 따져 물었다고 해요. 도대체 저 시체를 누가 묻었다는 건데요? 뭐 어찌됐든 직접 보지도 않은 거 아니세요? 그냥 추측이잖아요. 그러자 자연인이 확신에 차서 말을 했대요. 주변 잡초로 봉분을 만든 건 분명 위장묘지를 노린 게 맞고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 산을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놈이 오래전에 위장묘지를 하나 만들었고 이후에 그 옆에 하나 더 만들어서 2개가 된 것 같다. 이 산을 잘 아는 놈이고 여긴 아무도 안 찾는 곳이라는 걸 분명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묘지들은 방치된 것처럼 보여서 무용고묘로 처리될 것이고 그렇게 완전 범죄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사연자분이 한숨을 길게 쉬면서 말을 했대요. 시체를 묻을 거였으면 그냥 조용히 땅에 파묻으면 되지 뭘 또 그렇게까지 하냐고. 그러자 자연인이 버럭 소리를 쳤대요. 땅을 파서 유골이 나오면 경찰이 조사를 한다니까 머리는 장식이냐고. 이 산이 언젠간 개발이 될 걸 알고 있고 무용고묘처럼 생긴 게 떡하니 2개가 있으면 그건 그냥 무용고묘일 뿐이지 않냐. 계속 언쟁은 이어졌고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이 안 나서 사연자분이 대충 알겠다 하고 돌아섰대요. 근데 막상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파묘할 엄두가 나질 않더래요. 이거 왠지 함부로 건드렸다간 뭔가 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산에선 또 전화도 안 터지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도 또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산에서 일단 철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곤 산에서 내려온 사연자분이 곧장 윗선에 보고를 했대요.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 윗선에서 어이가 없다는 식의 반응이었대요. 어디서 무슨 개소리를 듣고 와서 그러냐고. 그럼 앞으로 무용고묘들 파묘할 때마다 과학수사 받을 생각이냐고.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애초에 백골이 된 유골은 과학수사로 밝힐 수 있는 게 뭐 제대로 없을 뿐더러 그냥 딱 봐도 정신 나간 사람 헛소리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무용고묘 판정받았고 허가 떨어졌고 절차대로 그냥 진행해라. 사연자분은 솔직히 좀
찝찝하고 그랬지만 윗선에선 그냥 정말 어처구니 없는 헛소리로 판단하고 있었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윗선에선 다시 산에 올라가면 그 자연인한테 한번 울어보라고 부탁해보래요. 그 사람들이 들었다는 여자 울음소리가 분명 그 자연인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고 애정대로 문제없이 진행하라고. 뭐 또 그렇게 나오니까 사연자분은 내심 찝찝했지만 다음날 다시 파묘 작업을 위해서 산을 올라갔대요. 사연자분이 그 무용고 묘지들 앞에 도착해서 한참을 묘지들을 둘러보며 이리저리 살펴봤대요. 육안으로 봤을 땐 헝클어진 잡초, 방치된 묘지들 특유의 그 느낌들이 가득했고 아무리 봐도 그냥 무용고묘 그 자체였대요. 그때까지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로 막 이러고 있다가 그 같이 산에 올라갔던 사람들하고 우리 담배 좀 태우면서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됐나 봐요. 그때 그 사연자분과 사람들이 담배를 어디에서 피웠냐면 왜 초반에 소변을 누다가 굴렀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소변을 놓다는 그 위치 즈음에서 피웠다고 해요. 그곳을 한번 확인하러 갔다가 담배를 피우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거죠. 근데 담배를 피던 사람들이 막 표정이 점차 안 좋아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연자분도 속이 메스껍고 주변에서 막 뭔가 보이는 것도 같고 순간 구토를 했다고 해요. 구토를 다 하고 주변을 보니까 다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래요. 그때 한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저기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뭐가 있다는 건데 다들 웅성웅성거리면서 천천히 그곳으로 가봤대요. 안개가 짙게 깔려져 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안개가 서서히 걷어지면서 그 형체가 선명해졌대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부패된 돼지 사체들이 주변에 엄청 가득했다고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구제역 당시 돼지 농가에서 돼지들을 급히 산속에 살처분했대요. 그런데 가스 배출구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대규모로 살처분한 돼지 사체들이 부패되어 썩으면서 가스들이 발생했고 그 가스들로 인해 사체들이 땅 밖으로 떠밀려 나왔다는 겁니다. 사연자분이 그 광경을 처음에 봤을 때 흡사 무덤에서 살아난 좀비처럼 보였대요. 부실한 일처리도 문제였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는 부패 가스가 발생했고 그렇게 돼지들을 덮은 비닐이 뜯어지면서 돼지 사체들에서 나온 오염된 피와 부속물들이 산속의 토양에서 나오는 고유한 성분과 만나 뒤섞였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유해한 가스가 만들어진 것 같다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겪었던 정신착란 같은 증상들은 이 가스를 흡입하면서 생긴 증상이었고 그것이 마치 귀신에 홀린 것 마냥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지 사체 이슈가 터지니까 환경오염이 가장 큰 화두가 됐고 환경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토지 개발을 반대했대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파묘는 당연히 뒷전이 되어버렸고 토지 개발을 두고서 한참 동안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 사연자분의 묘지이장 업체도 완전히 이 일에서 손을 뗐다고 하네요. 그게 벌써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